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현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중장기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미래교육재단이 도교육청의 출자 출연기관으로 변경된 것은 지난 2021년입니다. 설립 이후 17년간 장학금 관리기관에 머물던 것을 미래교육지원기관으로 격상하기 위한 겁니다. 이사장인 교육감 아래 원장직을 신설했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8월 초대 원장으로 이기룬 전 순천교육장이 임명됐습니다. 원장 부임 이후 넉 달 만에 전남 미래교육재단 중장기계획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장학금을 꿈실현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12가지 유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매년 11월 도내 초중고 재학생 63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단은 내년 5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전남교육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재산은 200억 원.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서 연간 10억 원가량 지원하는 것 외에는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단 측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꿈실현금 선정 방법을 학교장 추천에 맡기고 퇴직교원 봉사센터 건립의 타당성 등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중장기적 재단 수익 사업으로 전남국제유학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혀 교육청 출연기관이 이른바 유학원 사업을 겸업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민선 8기 광양시는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핵심 상권에 창고형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광양시 의회에서 코스트코 유치가 시정 질의로 제기됐고 지난 8월 광양시는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유치 의사를 공식 전달한 광양시는 복수의 후보지를 제시했고 기업 측도 몇몇 곳을 답사한 데 이어 본사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양시는 무엇보다 간소한 행정 절차와 저렴한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철과 석유화학 산단이 밀집해 있는 광양만권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 구매력이 높은 상권으로 꼽힙니다. 광양시는 특히 2017년에 개장한 아울렛 매장이 지역 경제에 미친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오히려 시너지가 지역 경제에 있다는 것들이 좀 이렇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잘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창고형 유통시설. 또 기존 아울렛과 매장 형태가 겹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창고형 유통시설도 비슷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또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에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게 좀 손해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유치가 성사되면 지역 그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논의할 예정이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는 입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광양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대형 창고형 유통시설 유치에 조심스레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의 한 화장장. 화장 순서를 기다리는 유족들로 대기실이 북적입니다. 6기를 운영하는 이 화장장은 최근 늘어난 화장 수요에 예비 화로까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접, 화순이나 담양, 나주 같이 다 화장을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목포로 오고. 화장대기가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화장 예약 서비스입니다. 목포의 경우에도 3일차까지는 모두 예약이 완료돼
다른 시군으로 원정 화장을 가지 않는다면 4일장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씩 한 3분 정도는 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달부터 조금 너무 많이 좀 돌아가시니까. 최근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은 화장을 선택할 만큼 화장 비율은 높아진 상황.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3일 차에 화장을 치르는 사례는 6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가 느는 데다 화장 시설까지 부족하면서 화장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목포의 경우 화장장 운영 방식이 이 같은 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6곳의 화장장 가운데 유일하게 관외 예약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몇 사람을 먼저 우선으로 잡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목포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목포로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를 현재 화장시설만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 코로나19로 불거졌던 화장 대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 철새들의 월동지 순천만. 이곳 순천만 일원의 월동 철새들은 모두 4만여 개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흑두루미의 서식 밀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처음 70여 개체가 관찰된 이후 지난해 만여 개체에 이르면서 140배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일원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서식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만 인근 농경지 1.8헥타르에 새롭게 조성한 새 선매작이 복원습지입니다. 최근에는 순천만과 도심을 잇는 깃대종, 큰고니의 먹이 활동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천연기념물인 큰고니가 예전에 왔던 큰고니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순천만이 갖는 생태적인 건강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천만 일원의 100헥타르가량의 면적을 내륙 또는 연안 습지로 추가 조성함으로써 흑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동천하구에서 순천만으로 연결되는 520헥타르의 면적도 습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동천하구 훼손지 토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도심과 연결된 생태축을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없지 않습니다. 순천만 철새들의 서식지 확장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 확보가 선결 과제입니다. 최대 1,300억여 원의 국비 확보가 필요한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아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시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조성을 꿈꾸는 순천시.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순천만 습지복원 사업의 자질없는 추진이 절실한 만큼 고민도 함께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일렬로 세운 기둥 위에 얹힌 지붕. 송광사에 들어서기 전 처음 만나는 일주문인 조계문입니다. 사찰과 속세의 경계. 불자는 걸음을 멈추고 합장한 뒤 마음속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습니다. 들어갈 때는 부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경건함 해주면서 그냥 순수해진다 그럴까? 그냥 편안함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조계산 자락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말에 창건됐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쳐 여러 번 고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고 조계문도 1800년대 초 지어졌습니다. 송광사는 지난 1842년 큰 화재가 발생해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는데 이 조계문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문화대청은 조계문을 포함해 합천 해인사 등 전국 6곳의 일주문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문은 조선 후기 일주문의 일반적인 형식을 충실히 따랐고 계단 소맷돌에 동물상을 둔 전남의 지역적 특성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사찰들 일주문이 보통 절 경내하고 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그렇게 건립이 되는데 그 송광사나 서남사 같은 경우는 그 사찰 거의 경내 안에 이렇게.
조계문에 앞서 서남사 일주문도 지난해 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화려한 양식과 더불어 임진왜란, 병자호란에도 화를 피해 500년 역사를 간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서남사와 송강사를 더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개 사찰 일주문을 보물로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목포역. 주말에만 10,000명 이상이 찾는 등 서남권 최대 교통 집결지입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목포역은 1968제곱미터 면적의 매표소와 카페, 편의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공간 자체가 비좁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상황. 지난 1978년 현재 모습으로 건축돼 낡고 오래된 목포역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목포역 노후 역사 개량 사업이 한국철도공사의 투자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마친 겁니다. 목포역은 1913년 개통 이래 1978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목포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신축 필요성을 건의해 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목포역을 용산역이나 광주 송정역 같은 철로 위에 짓는 선상 역사로 신축할 계획. 새 목포역은 이용객 안전 확보와 이용객 동선 최적화 등을 목표로 설계하고 면적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장됩니다. 도송과 목포를 잇는 남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호남과 영남을 잇는 거점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목포 시민의 오랜 열망인 목포역 대개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목포역 대개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목포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5년 만에 변화를 앞둔 목포역. 새롭게 바뀔 목포역은 2024년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